일요일 오전입니다. 지금 제 베란다 온도는 창문을 지금 열었다가 닫았거든요. 그래서 24도에서 21도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창문을 잠깐 열었더니 온도가 지금 살짝 낮아지고 있는데요. 거리대 밖에 온도도 그 하우스, 제가 뚜껑을 닫아놨거든요. 그랬더니 하우스 안에 온도도 10도 정도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우스가 없이 햇볕만 받는 그 거리대 온도는 한 8도, 9도 정도 됩니다. 바구니를 거리대 밖으로 내놓아도 되지만 제가 어젯밤에 물 스프레이를 해가지고 지금 생장점에 리스트린 냄새와 함께 생장점에 살짝 지금 물이 고여 있습니다. 너무 건조하고 해서 제가 그 공중에 부물을 하면서 생장점에 지금 물이 고여가지고 생장점에 지금 살짝 물이 있답니다. 항상 다육이 냉해와 물주기에 관한 이야기가 겨울철이 되면 끊임없는 이야기의 소재거리가 되고는 합니다. 물주기는 다육이 분갈이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분갈이를 해도 괜찮을까? 혹은 물이 필요한 다육이에게 물을 줘도 될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혹은 다육이를 키우는 사람의 어떤 그 방법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래 키웠던 분들 중에서 물을 줘야 된다 하는 분도 있고 겨울철에는 물을 절대로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겨울철에는 절대 물을 주지 말라고 하는 충고에 따라서 물을 주지 않아서 다육이를 말라서 또 죽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댓글에서 간간히 보이고는 합니다. 사실은 다육이가 말라 죽을 때까지 물을 주지 마세요 라는 그 의미 전달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봄, 가을에 물을 주듯 겨울에는 그렇게 물을 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건조한 날씨라고 하더라도 기온이 낮아지면 화분 속에 물이 상면으로 날아가는 속도나 뿌리가 물을 반응하는 속도가 봄, 가을보다는 늦기 때문에 물마름의 속도가 늦어지고 화분 속에 그 물이 계속 남아있으면 균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기 때문에 다육이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생각합니다. 이런 걸 알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이제 물을 필요한 다육이에게 물을 주는 분들이 그것은 통제를 하면서 하면 됩니다. 모든 다육이에게 뭐 일괄적으로 다 물을 준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물이 필요한, 물이 없으면 물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 다육이의 건강을 더 해칠 것 같은, 더 나빠질 것 같은 다육이에게 물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와우, 브래들리. 이 브래들리 저 분갈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분갈이 몇 점 해가지고 여러분께 분갈이한 소식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 워터멜인데요. 워터멜이 제가 그 햇볕 좀 잘 들고 생장등 좀 있는 쪽으로 옮겨줬더니 워터멜이 생장등 쪽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쪽, 이쪽 있잖아요. 이쪽이 지금 물을 더 많이 들었어요. 자, 생장등 여기 이렇게 있죠. 통창으로도 햇볕이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햇볕이 잘 안 드는 곳에 있을 때보다는 지금 금세 물이 좀 더 잘 들었는데, 자, 꺼내볼까요? 생장등이 비추는 쪽으로 물이 좀 더 잘 들었다는, 자, 여기 보세요. 이쪽이 물이 더 잘 들었거든요. 이쪽이 생장등 쏘이고 있었던 곳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생장등 반대편이고요. 어머, 조금씩 달라요. 사실은 저는 막연하게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심정이 더 강했거든요. 그런데 생장등 써본 분들은 다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요즘에 다육이 물드는 이걸 보면서 이게 정말 나만의 내 마음속에 위안만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향 좀 바꿔 놓을게요. 얘가 지금 한쪽만 물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방향 바꿔놨습니다. 생장등은 저는 여전히 켜줍니다. 어머, 어떡해. 자, 여기 제가 물을 드리려고 목표를 삼았던, 지금 눈이 좀 별로죠? 자, 물을 드리려고 목표를 삼았던 제 홍매화가 살짝씩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색이 들어오고 있죠? 이쪽으로 가져다가 놨던 그 레티지아도 지금 더 잘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루비 틴트 이거 보세요. 예쁘죠?
루비 틴트의 색감은 을려심이나 애심하고는 다르게 정말 정말 검붉은 색깔로 이렇게 콕 찍어가고 그렇게 물이 드네요. 이 트레이 바구니가 제가 지금 물꽂이로 키우고 있는 다육이 라일락과 수연이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물꽂이를 하고 있는 다육이도 베란다에서 그냥 동등하게 조건이 같게 키워지고 있는 거지, 물꽂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뭐 더 따뜻한 곳에 둔다거나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둔다거나 그렇게 뭐 특별히 더 위에서 좋은 자리에 두고 키우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서 다육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나 보는 게 전부예요. 가까운 사람으로는 엄마 말고는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잖아요. 그것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 송출하는 정보를 제가 그냥 보는 건데, 제가 키핑장에 들어가면서 키핑장 이웃님들의 노하우를 여러분께 꼭 알려드릴 거예요. 보통 키핑장까지 입성을 하기까지는 뭐 저처럼 짧으면 2년, 3년 만에도 입성을 하지만은 보통 7년, 8년 키우셨던 분들이 베란다에서 더 이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키핑장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육이를 굉장히 오래 키웠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키핑장에는. 제가 그분들의 노하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농장주가 전달을 하는 그런 정보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농장주하고 우리하고는, 키우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마인드도 다르고 그리고 방식도 약간 다르고 환경이 일단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 다른 방식으로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육이 겨울에 물 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왜 자꾸 물 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유발을 하는 영상들이 자꾸 올라오는지, 그거는 이제 당연히 조심하세요. 위험해요. 라고 하는, 그러니 물 줄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고 혹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영상들이겠지만은, 저는 다육이도 식물인데 아무리 겨울이라 하더라도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닌가? 또 저의 이런 생각이 너무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유치한 마인드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적인 견해가 아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건 제 소신입니다. 제가 뭐 7년 8년 키워보고 나서 다른 방식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접한 저의 경험 그리고 제 생각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 다육이를 키우기 시작한 지 3년 차밖에 되지 않은 초보 다육맘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께서 내용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제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다육이 저는요, 자, 제가 여러분께 요 다육이요, 장마철, 그러니까 7월 7일 날부터 제가 적심을 해서 물꽂이 시작한 이거 그 수연이고요. 요것도 같은 날 적심해서 물꽂이 한 7월 7일 날 물꽂이 한 라일락이에요. 그때부터 장마철부터 지금 한겨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맹추위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꽂이 계속했고요. 물은 한 5번 바꿔줬나? 그렇게밖에 안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그냥 물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막 많이 쑥쑥 그렇게 소진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얘도 지금 베란다 얘가 물이 있다고 해서 냉해를 입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화분에다가 그러니까 베란다 안에서 다육이 키우는 분들이 물을 좀 줬다고 해서 그 화분 안에 온도가 너무 낮아져 가지고 냉해를 입냐, 그런 걱정을 자꾸 이렇게, 물론 베란다 환경은 다릅니다. 저랑 그 베란다 온도가 뭐 영하로 내려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조금 다르지만, 저처럼 밤에 베란다가 0도로 내려가지 않는 분들은 너무, 저는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물꽂이 물이 한 번도 얼었던 적도 없고, 당연하죠. 영하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영하로 내려가지 않고 찬바람을 계속 맞았다고 해서 요 다육이가 냉해를 입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뭐 이렇게 물을 많이 주는 것 때문에 다육이가 웃자란다거나, 물을 많이 주는 것 때문에 단순히 물음병이 온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웃자란 현상은 햇볕이 부족하기 때문에 웃자람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물음병은 토양에 있는
물음병균 때문에 물음병이 오는 겁니다. 단순히 물을 많이 줘서 물음병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 다육이 지금 5개월 동안 제가 하나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두 포트를 이렇게 5개월 동안 제가 물속에서 키웠습니다. 이렇게 선인장도 물속에서 키우거든요. 선인장 뿌리도 물속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키울 때는 조건이 흙을 굉장히 깨끗하게 털어내는 게 조건이에요. 그 이유는 흙 안에 있는 세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증적으로 여러분 단순히 그러니까는 왜 물음병이 오는지를 이해를 해야지만 되지 단순히 물을 많이 줘서 물음병이 자꾸 온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러면 예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음병이 오는 원인은 토양에 있는 세균 때문에 그런 거고 그 토양에 있는 세균이 이제 어떻게 가겠어요?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도록 흙이 건조하면 그러면 그 세균이 같이 빨려서 올라가지 못하겠죠. 그런데 그 균이 있는 이런 토양에 균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세팅이 돼 있어요.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물을 주면 같이 그 물하고 그 세균이 같이 뿌리로 이제 이렇게 딸려서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세균이 번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만 건강한 다육이는 그거를 이겨내는 거고 이제 아픈 다육이는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거기는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다른 물음병이 생기는 원인은 생장점에 물이 고여가지고 그게 썩는 거예요. 그거는 썩어서 곰팡이가 생기면서 그 이제 여기가 썩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꽃대를 통해서 중간쯤에 물음병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꽃대를 타고 물이 계속 상면에서 들어오는 물 때문에 그게 그 목대에 침투를 해가지고 물러져서 그렇게 해서 물음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토양에 있는 세균이 원인이라며. 근데 토양에 있는 세균뿐만 아니라 물에 있는 세균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다육이를 썩게 만드는 다육이 줄기와 뿌리 이렇게 썩게 만드는 원인은 우리가 통틀어서 그냥 물음병 균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엄청나게 많은 세균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금 공중에 떠다니는 세균도 곰팡이도 엄청 많잖아요.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면 우리가 이제 병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단순히 그냥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물 주면 다육이가 냉해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너무 두려움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베란다 혹은 옥상, 노지 이런 환경에서 밤에 영하로 내려갈 때는 당연히 조심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밤에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베란다 환경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으실 듯 합니다. 그리고 다육이가 영하로 내려가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다른 영상에서도 이건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눈 속에 파묻힌 다육이 이야기 하시면서 부동단백질 표현을 그렇게 하시죠. 이제 부동단백질 그러니까 얼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물질들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그 사철나무들을 보시면 그걸 유추해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육이 자체만 가지고 연구해서 나온 그런 과학적인 자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뭘 찾아봤냐면 우리나라 소나무가 그 소나무 잎이 얼어 죽지 않는 거를 원인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영하 18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하 18도가 이제 내려가면 그 이하로 내려가면 그게 버티지 못할 수도 있대요. 그런데 보통 영하 18도 이상의 온도를 나타내고 영하 18도가 되더라도 눈 속에 파묻혀 있으면 또 이제 살아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자, 그 소나무 이파리가 그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는 이유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어떤 특수한 물질, 그러니까 세포 자체가 아니라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어떤 특수한 물질이 얼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고 얘가 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어떤 그 물질들이 얼면서 세포는 멀쩡한 거, 세포와 세포벽은 멸정하게 버티고 그 밖에 있는 물들이 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얼면서 세포 안에 있는 물들을 조금씩 빨아당기면서 여기 농도가 더 깊어지고 하면서 또 어느 점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육이가 땡땡 얼잖아요. 땡땡 어는 건 저는 추측을 하기를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그 물질이 얼면서 다육이가 어는 겁니다. 그러다가 녹을 때는 그 물질이 다시 녹아서 다육이가 세포는 멀쩡하기 때문에 세포는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겨울에 영하에서도 영하 2도, 3도에서도 다육이가 얼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농도를 높여주는 것이 다육이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지 밖에 있는 다육이들한테는 물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물을 주면 그 얼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 성분이 묽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육이가 땡땡 얼었을 때 뭐가 얼고 다시 살아나는 원리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겨울의 물음병, 겨울의 냉해의 원인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이건 좀 이상한데 그건 왜 그렇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을 가지고 이건 이런데 그건 그래? 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 저는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솔직히 합니다. 제가 바람이 있다면은 어떤 그 식물을 연구하시는 어떤 과학자가 제발 요 다육이나 그 선인장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 다육이가 어떻게 얼지 않고 버티지? 다른 식물들은 물론 우리나라 관엽, 사철나무, 사계절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그 나무들은 이파리가 다 견뎌내요. 그런 원리를 우리가 그냥 저는 추측을 해보는 거고, 이렇게 다육이도 좀 연구해 주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육이 물듬에 관한 원리도 사실은 단풍의 원리랑 똑같다고 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단풍이 드는 원리 중에 하나는 물을 차단하면서 이파리가 떨켜가 생기면서 더 이상 뿌리로부터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단풍이 곱게 드는 경우가 있는데, 다육이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다육이는 성장을 하는 봄, 가을에 색깔이 예뻐집니다.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뿌리가 물을 흡수한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육이가 색감을 내는 원인이 과연 우리나라 단풍이 드는 원리랑 똑같을까? 비슷하긴 하겠지만 똑같지는 않다는 게 그것도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요. 겨울 베란다에서 물 주는 거. 물 때문에 냉해 입는 거, 그 다음에 겨울인데도 물 때문에 또 다육이가 물음병이 오는 거, 이런 것들은 단순히 물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꽂이에서 5개월 동안 건강하게 키운 수연이하고 라일락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요 라일락은요, 사실 햇볕이 부족한 장마철에, 여름에 솔직히 햇볕이 왜 부족하냐면 베란다 남향 그 아파트는요 약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7월, 8월 동안 막 이번 연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잖아요. 해가 나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2달 동안. 그래서 이렇게 더디게 우짜란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가을이 되면서 이렇게 마디게 햇볕이 이제 잘 들어오니까 이렇게 우짜라지 않고 이렇게 자란 거예요. 요거를 언제 흙에다 다시 심어줄까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파리가 달랑달랑하니 큰일 나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5개월 동안 키운 물꽂이 다육이 이야기 여러분께 함께 들려드리면서 여러가지 불안감, 여러가지 원인,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그런 정보를 무조건 검증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을 그냥 막 이런, 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이런 정보들 그냥 여러분은 어떻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좀 이상하네.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